안녕하세요, 주식쟁이 형님들, 박주주입니다. 한 주간 무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로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곳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나와서 직원들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제 어느 곳이든 절대 안심할 곳은 없고, 집 외에는 실내에서도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다들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4월 3주차 위클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S&P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고, 현지 시각 1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08% 상승한 34,200.67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6% 오른 4,185.4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한 14,052.34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0대를 넘겼으며, 이날도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 0.5% 가까이 떨어졌으나 장 후반 들어 상승 전환했죠. 소매 판매와 실업지표 등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도 연이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등 호실적을 나타냈고, 개장 전 모건 스탠리는 1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기 순이익은 41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2.1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EPS 예상치는 0.7달러였죠. 이날 발표된 지난 3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도 전날보다 대폭 증가했고, 미 상무부는 3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9.4% 늘어난 연율 173만 9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1.58% 수준에 거래돼 3월 말 기록한 1.74% 수준에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업종별로 소재주와 유틸리티 관련주가 각각 1.18%, 0.81% 올랐고, 기술주와 에너지주는 각각 0.03%, 0.9%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0.25% 하락하고 테슬라는 0.1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페이팔은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0.5% 내외로 오르는데 그쳤는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고 있고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경기 민감주로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피터 에셋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에 다우지수가 34,000을 돌파한 것은 미래의 성장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더욱 가치주로 흘러들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백신 접종이 유지되고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산업 관련주나 더 경기에 민감한 주식으로의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BS는 이날 S&P 500 지수의 올해 예상치를 4,200에서 4,4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종가와 비교하면 약 5.5%의 상승 여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UBS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마크 헤펠레 수석 투자 책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경제 재개방의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는 강세장이 탄탄하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경기 순환주에 쏠린 전망을 유지하며 미국 소비재와 에너지, 금융, 산업을 선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는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주요국 중앙은행 등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한편 그간 쌓인 국채 매도 포지션이 청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이동 제한 조치들이 점차 완화되고 유로존 금리가 상승하면서 결국 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미국 국채 매수세가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미국의 3, 4월 경제지표는 예상치를 훨씬 웃돌며 선방했습니다.
3월 소비 판매는 전월 대비 9.8%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 5.9%를 대폭 상회했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8.4% 급증했습니다. 소비의 기저 흐름을 반영하는 핵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6.9% 증가하며 역시 예상치를 6.3% 상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가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됐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20만 건가량 감소한 57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73만 1000명으로 예상치 370만 명보다는 많았지만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연방은행의 구매관리자 지수 지표 중에 가장 먼저 발표되는 4월 뉴욕 여는 제조업 PMI 지수도 26.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19.5와 전월치 6.8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금리가 하락한 것은 주요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의 금리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 투자자들에게 환해지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1014%입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0.084%에 비해 크게 높죠. 유로존 투자자들에게도 여전히 미국 국채는 매력적이며 환해지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0.757%로 미국에 비해 신용등급이 크게 낮은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보다 낮은 0.73%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리는 상승하겠지만 금리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KB증권 김일혁 연구원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국채 잔존 만기 관련 발언과 증세보다 재정 건전성을 더 우려하는 민심 등이 금리 상승세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익 성장 전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완만한 금리 상승세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내다봤죠.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도지코인에 대한 버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CNBC가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재미삼아 만든 암호화폐로 일본 시바견이 마스코트이죠. 도지코인은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창작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팁 지불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도지코인이 유명해진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지코인을 가장 좋아하는 암호화폐로 언급하면서부터인데, 그는 도지코인을 우리 모두의 암호화폐라고 지칭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광적으로 응원해왔죠. 정말 머스크 이 양반을 좋아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도지코인은 시총 6위의 암호화폐가 됐고, 17일 도지코인은 시총 460억 달러, 하나로 5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광풍이 불고 있는데 도지코인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51분 기준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도지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 대금은 약 17조 18억 원이었고, 이는 전날 코스피 거래 대금 15조 5,421억 원, 4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 14조 9,372억 원을 훨씬 넘은 수치입니다. 알트코인의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을 초월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고, 이는 전형적인 버블이자 이상 과열인 것입니다. 암호화폐 업체인 캐슬벤처의 창업자 닉 카터는 CNBC와 인터뷰에서 도지코인은 전형적인 투기라면서 도지코인에 몰빵한 개미들은 돈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16일 도지 초단타 스캘핑을 한 대여섯 번 하면서 느낀 게, 코인 스캘핑을 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나중에 재미가 없어서 실증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변동성이 큰 장에서 하다가 하루 등락폭 10% 미만인 주식시장에서 놀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코인은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는 조심하세요. 저도 이러다 한번 크게 될 것 같은데 손절도 해본 사람이나 한다고 손절 칼같이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8일 오후 12시 30분인데 이미 코인 시장은 올블루 작살 났네요. 시즌2가 종료되나 봅니다. 자, 반도체 소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19로 시작된 반도체 풍기 현상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을 비롯해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 세계 최대 그래픽 저장 장치 업체 엔비디아까지 단기적인 공급 확대 노력에도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봤고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팻 켈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제조 시설이 한정적인 가운데 수요가 크게 늘어 자동차 업계 등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완전히 이를 해결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도 2023년에나 반도체 부족 현상이 풀릴 것으로 전망했고 웨이저자 TSMC CEO는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을 상태일 그때쯤이면 공급망 문제가 다소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죠. 엔비디아도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회계연도 기준 2020년 1분기는 지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콜레트 클래스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 12일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전반적인 수요가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급을 크게 넘어선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에도 분명한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회의 직후 인텔 켈싱어 CEO는 차량용 반도체를 6에서 9개월 안에 생산하겠다는 확답을 하였고 메모리 분야에선 글로벌 최강자지만 돈이 되지 않는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가 어떨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워낙 정보도 빠르고 변동성의 파도에 몸을 잘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 고수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톡 금융투자방도 많고 그 안에서 교류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양질인 정보가 많더라고요. 투자는 정보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뉴스 잘 챙겨보시고 양질의 정보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도 잘 찾아서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눈 닫고 귀 닫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국 정치 판도가 어떤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답답하고 심지어 좀 바보 같게도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잘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곧 성공과 부를 가져다주는 시발점이라는 것 여러분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하시는 일과 투자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